주민들이 함께 기르던 불독 천국이 어느 날 가죽만 남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한탄스러운 사건인데 먼저 이 사건의 제보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고무를 많이 쌓아놓은 긴 공터인데 안쪽에 묶여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도 강아지 전부 다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사료를 가지고 와서 돌아가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간식 주러 가면서 보니까 강아지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공량제 봉투에 가죽이랑 내장을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끔찍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이제 경북 포항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6월 30일에 이날 이제 고물이 쌓여있는 집에 마당에서 이제 프렌치 불독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70대 노부부의 집인데. 여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물이 쌓여있다 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또 이제 지저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려견 키우는 주민들이 좀 70대 노부부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사료라든지 조금 물을 챙겨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돌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7월 4일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찾아 나선 결과 이 집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가정집에서 이 불독이 차고 있던 쇠사슬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불독의 가죽하고 장기만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70대 노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온 지금 불독이다,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노부부도 도둑 맞은 건가요? 일단은 그 제보자가 집주인인 노부부에게 천국이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노부부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주민들이랑 제보자가 재차 물으니까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이가 사실 묶여있던 곳이 뭐 동네 주민들만 다니는 골목 으슥한 곳이어서 누가 훔쳐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럼 CCTV를 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사람 힘들게 하냐? 경찰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욕설까지 했고요. 주민들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를 잃어버린 거나 뭐 도둑 맞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 노부부의 개를 주민들이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건가요? 주민들이 찾아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게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이 70대 노부부가 개를 어디선가 데려왔다가 개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날도 이제 불독이 이제 마당에 나타났을 때 이 불독 어디서 났냐라고 하니까 이 동네에 어떤 뭐 아저씨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불안하니까 사료하고 물 이렇게 챙겨주면서 제발 이 불독은 갑자기 어디로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신경이 더 쓰였던 게 개가 하네스를 차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주인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보면서도 이 당근마켓이라든지 SNS에 이 개 주인을 찾으려고 했고요. 임시보호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개가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저희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 불독의 어떻게 보면 사체만 지금 마주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천국이를 찾는 주민들에게 모른다라고 말하던 70대 노부부.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잘못이니까 개값은 내가 얼마인지 물려줄게. 뭐 팔진 안 하고 그냥 그래 뭐 누구 줘버려가지고 그렇다. 내가 개를 줬는데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라고요. 전화번호 나를 모르니까 그런다. 진짜 잃어버린 거나 도둑 맞은 것 같진 않아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물어줄게. 그럼 결국은 뭐 누군가에게 식용으로 넘긴 걸까요? 뭐 일단은 노부부가 천국이를 식용으로 누구한테 넘겼다고 인정을 하지는 일단은 않았습니다. 아직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있다. 누구한테 줬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보자가 이 노부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통화가 좀 수상했고요. 제보자가 이 통화를 통화하는 전화번호를 외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다시 제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본 거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노부부로부터 천국이를 받아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마리가 잡히네요. 자, 결국 제보자는 노부부에게 천국이를 넘겨받았다는 사람과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는데 당시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야, 그거 가져가라니까 그거 가져간 거. 아저씨. 쓰레기 봉지에다 먹었어. 우리가 잡았어요. 애언이가 우리가 압니까 그거를? 뭘로 잡았어?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잡았어. 태웠죠 껍데기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자, 프렌치 불독이라고 했어요. 그럼
애완견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개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려견처럼 보이는 건데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똥개인지 반려견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주인 노부부가 우리는 개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서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답변을 하면서도 일말의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고기를 직접 잡은 남성이 일행이 이걸 잡아달라고 해서 잡았지 본인은 먹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청고기를 어떻게 도살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저희 뉴스헌터스에서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1000고개를 넘긴 노부부 그리고 1000고개 도살에 가담한 A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개 한 마리 키울래요? 아니요, 다시 안 키워요. 내가 이래서 그 개를 묶어놓고 갔는가 봐요. 난 무서워. 우리 그런 게 처음 봤거든요. 그 개를 목견 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먹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말 한 마리 뭐 자문했는가 뭘 하든 그래가지고 줬어요. 개 갖다 준 아저씨가. 우리는 당했어요. 당했어. 아, 지금 경찰서 와 있어요, 경찰서. 뭐 때문에 조사받으러 왔어요. 자, 개를 준 노부부, 개를 받아간 사람, 좀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노부부는 계속해서 먹으라고 준 건 아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 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 개를 받아간 사람은 이제 도살에 가담했다라는 거 인정을 했고 먹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둘 다 처벌받습니까? 아니면 한 명만 처벌받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도살해서 먹은 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넘겨줬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실은 이제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되는지가 나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먹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처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공을 해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살짝 약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 모두가 처벌받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벌을 하려면 이 노부부가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달래니까 준 거다. 이걸 결국은 수사에서 이런 거를 다 꼬치꼬치 캐묻는 과정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주지 않고서 사실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준 거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줄 때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먹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진술의 무게를 따져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간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이제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동물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개식용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유예 기간에 있고 어쨌든 그 기간 중에 이런 걸 이제 우리 유예 기간 준 이유도 앞으로 이걸 처벌을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해준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엄중하게 처벌이 될 것이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도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경민 변호사 얘기해줬지만 내년부터 이제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날엔 다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 개를 도살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가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공식적으로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막 동네에 있는 개 잡아다가 막 먹고 이런 분들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저번 개 도살 사건에서 다뤘다시피 이 식용금지법과는 상관없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것도 동물보호법상에 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건 2017년이든 27년이든 2007년이든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형량이 최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최대 3년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 식용은 금지됐습니다. 저는 풍선 효과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도 이 보도를 하게 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건 와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